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비고1인데 아직 학교들 아이들 안 썼죠. 근데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 학교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 지금 한 2개나 3개 중에서 고민 좀 하고 계시면 올해 거나 작년 거를 시험 문제를 선행을 수학을 좀 많이 해봤거나 아니면 한 학기라도 해봤다면 풀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성고랑 광명고나 아니면 광희고, 소하고 이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다 하면은 그 학교들 시험지를 구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1학기 중간고사건만이라도 한번 풀게 해보신 다음에, 물론 진성고가 제일 점수는 낮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시간 잡고 풀었을 때 정말 이거는 좀 나하고 결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면 베스트.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 학교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미리 참고를 해서 학교를 선택할 때 이 부분은 일단 인지를 하고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시험지들을 아예 챙겨 드릴 거예요, 가시기 전에. 그래서 집에 가시면 한번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수학이랑 과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시킬지 그거 안내해드리는 자리를 가질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조지은 선생님 먼저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엔드 수학에서 이제 수학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는 조지은 강사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고입을 앞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고입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해야 하는지랑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제 고등학교 가서 효율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중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올라갈 때 그냥 구조가 많이 변해. 그건 알고 계시죠? 어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함수, 도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연계되고 확장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전개가 된 건데,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단원이 세분화돼 있고 거기에는 뭐 유형과 삭삭치 공부를 주시는 분이 너무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일단 유형이 많고 그 개념들이 좀 수상적이고, 또 방명지역 고등학교별 내신 특징, 소하고 수영과 진성도 준비해왔거든요. 올해는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시행되는 그런 학년이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함부로 막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못하신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행되는 학년이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너무 쉬웠죠. 그래가지고 평균도 못하고 이제 1등급 컷도 뭐 95점 뭐 이렇게 학교 프린트 뭐 올림푸스 부교재 그 정도에서 나왔다고 하면 2학기는 훨씬 더 달랐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거의 진성고 준하는 수준으로 많이 어렵고, 그래서 풀어보니까 계산도 많이 못하고 시간 분배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넣어나왔는데 공통점만 조금 발견해 보실까요? 자, 부분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변형인데 수학고 1-1이었는데 이제 쉬웠다고 해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신진처럼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면 자의수는 9월 모의고사는 29번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29번이 나왔다는 거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시험에서 처음 맞닥뜨리면 못 푸는 게 답이에요. 좀 많이 2022년이었으니까 한참 좋은데 이거를 풀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시험에서도 어렵지 않게 풀어봤어요. 풀 수가 있었어요. 충명고등학교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충명고등학교는 뭐 항상 쉬웠는데 이제 뭐 1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말고사가 쉬웠고 뭐 중간고사가 조금 어려운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뭐 항상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로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출제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문제를 많이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이게 문제집에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닌데 고쟁이라는 문제집에서 조금 여기서 한 2-3문제 정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 고쟁이에서 그대로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값이 자연수가 돼요. 단순히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냐? 읽어볼까요? 값이 정수가 되면 그냥 나눠서 나머지가 있어서 몫을 읽어보는데 이 정도로 써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풀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자연수가 되게 해야 하니 자연수였어요. 그래서 자연수, 이 부분은 자연수인 게 많으니 이 부분만
그래서 이 부모가 시기의 약수 형태만 만족하게 하는 X만 찾아줬으면 되는데 이것도 처음 접했다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문제라서 이것도 조금 부담이 많았던 문제긴 한데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봤을 때 친구들한테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었겠죠? 진성고도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진성고는 1학년 특히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거의 1등급 컷이 70점, 2등급 컷이 50점 그런 식으로 진짜 너무 어려웠고 2학기에 요번에도 1학기보다는 조금 쉬웠는데 왜냐면 EBS에서 연계를 많이 시켜요. 최강 난이도는 1학기보다는 강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고재미 스텝3에서 최고 난이도 유형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 한 7번 같은 문제라는 걸 인식되실 것 같거든요. 비슷한 꼴 보면서 180 이하의 9회 11회였어요. 약간의 변형, 소수 조건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변형이니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엔드 수학과학 학원에서 통합과학하고 생명과학, 중등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내신이 진짜 제일 중요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고교에서는 내신이 2015 개정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일단 뭐 학생들도 내신이 중요하다, 뭐 어머니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지를 아직 이제 체감을 못 하실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상위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5등급제에서 2등급 초반까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9등급제에서 2등급이면 상위 10%거든요. 총 합쳐가지고 10%만 결국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건데 이게 5등급제로 나눠지다 보면 특히 2등급 표에서 실제 9등급제로 보면 2등급 말부터 4등급 말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었을 때는 나는 2등급이다 로고만 보지 이게 퍼센트는 상위냐 중위냐 하위냐 아예 안 봐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나서 방향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위권은 똑같이 1등급이나 2등급의 극초반까지만 일단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내신이 왜 훨씬 중요하게 되냐면 두 번째로 학생들이 얘기하는 정시 파이터 이게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내용들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고려대하고 경희대에서 이제 이수 과목에 대한 표를 제가 같이 아마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이미 입시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제 지금 이제 고1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애들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정시에도 수능 60%에 내신 40%를 반영하겠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수능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신 10%에 정시 90%의 반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이에 있는 뭐 연대나 고대부터 뭐 중대나 이런 이대 뭐 이런 계열들은 다 내신을 15%에서 많게는 35%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내년 4월달에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을 포기를 하면 아무리 수능에서 5, 1등급을 받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가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비 고1 겨울 수업 때는 12월 셋째 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12월 셋째 주에 이제 토요일 날 4시에서 7시, 오후 4시에서 7시에 이제 수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2시간은 수업을 하고 1시간 이제 풀리니 뭐 테스트 및 문제 풀이 만약에 문제를 못 풀었으면 남겨서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할 건데 이때 뭐 단순히 수업만 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이라고 제가 이제 뒤쪽에 넣어놨는데 전공 적합성 자체가 내가 어떤 계열을 갈 거고 아니면 어떤 꿈이 있으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하고 이제 좀 상담을 해서 큰 틀을 좀 정해준 거예요. 뭐 학생이 확보하면 더 좋긴 하지만 그게 상위 10%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줄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강사가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학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는 것, 그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서 단순히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좀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수행평가의 비율을 다시 뭐 낮춰주긴 한다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이 낮춰지는 대신 결국 중간 기말고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또 공부를 더 빡세게 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학교에서 탐구 또는 어떤 실험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세트를 이제 쓰도록 할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제 정해준 과가 있으면 그 과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탐구 주제를 계속 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우리 과에 들어오려고 이런 준비를 좀 깊이 했구나, 이거를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물화생지 1, 2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항 없으면 저는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자료 우리 아이들 이번 올해 시험지 한번 풀어보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볼게요.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하이랜드 원장 한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비고일인데 아직 학교들 아이들 안 썼죠. 근데 지금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 학교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 지금 한 2개나 3개 중에서 고민 좀 하고 계시면 올해 거나 작년 거를 시험 문제를 선행을 수학을 좀 많이 해봤거나 아니면 한 학기라도 해봤다면 풀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성고랑 광명고나 아니면 광희고, 소하고 이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다 하면은 그 학교들 시험지를 구하셔서 우리 아이한테 1학기 중간고사것만이라도 한번 풀게 해보신 다음에, 물론 진성고가 제일 점수는 낮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가 시간제로 풀었을 때 정말 이거는 좀 나하고 결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면 베스트. 근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이 학교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미리 참고를 해서 학교를 선택할 때 이 부분은 일단 인지를 하고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시험지들을 아예 챙겨 드릴 거예요, 가시기 전에. 그래서 집에 가시면 한번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수학이랑 과학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공부시킬지 그거 안내해드리는 자리 가질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조지은 선생님 먼저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이랜드 수학에서 이제 수학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는 조지은 강사입니다. 네, 만나주셔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고입을 앞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고입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수학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입학을 해야 하는지랑 지금 이 시점에서 수학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제 고등학교 가서 효율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중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올라갈 때 그냥 구조가 많이 다르네. 그건 알고 계시죠? 어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방정식, 함수, 도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연계되고 확장된 형태의 문제 공부가 되게 전개가 된 건데,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단원이 세분화되어 있고 거기에는 뭐 유형과 색상치 공부에 주시는 너무 어렵잖는데, 고등학교 때는 일단 유형이 많고 그 개념들이 좀 수상적이고 이제 방명지역 고등학교들 이제 소하고 수영과 진성도 준비해놨거든요. 올해는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시행되는 그런 학년이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함부로 막 그렇게 어렵게 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행되는 학년이다 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또 너무 쉬웠죠. 그래가지고 평균도 높았고 이제 1등급 퍼센트 뭐 95점 뭐 이렇게 되고, 학교 프린트 뭐 올림푸스 구교재 그 정도에서 나왔다고 하면 2학기는 훨씬 더 달랐어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거의 진성고 준하는 수준으로 많이 어렵고,
보면서 풀어보니까 개선도 많이 못 잡았고 시간 분배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한번 넣어놨는데 공통점만 조금 발견해 보실까요? 자, 두 문제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 수학고 1-1이었는데 이제 쉬웠다고 해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심심찮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읽어보시면 자의스톤 9월 모의고사는 29번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29번이 나왔다는 거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인데 시험에서 처음 맞닥뜨리면 못 푸는 게 답이에요. 좀 많이 2022년이었으니까 한참 좋은데 이거를 풀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시험에서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충영고등학교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충영고등학교는 뭐 항상 쉬웠는데 이제 뭐 1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말고사가 쉬웠고 중간고사가 조금 어려운 정도였는데 마찬가지로 난이도는 뭐 항상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도로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되는 그런 출제 기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문제를 많이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집에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가 아닌데 고쟁이라는 문제집에서 조금 여기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쟁이에서 그대로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값이 자연수가 됩니다. 단순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읽어볼까요? 값이 정수가 되면 그냥 나눠서 나머지 점을 써서 몫을 읽어보면 이 정도로 써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금방 풀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자연수가 되게 해야 하니 자연수 x를 묻고 있다. 그래서 자연수 이 부분은 자연수인 게 맞으니 이 부분만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돼서 이 분모가 12의 약수 형태만 만족하게 하는 x만 찾아줬으면 되는데 이것도 처음 접했다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문제라서 이것도 조금 부담이 좀 많았던 문제긴 한데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봤을 때 친구들한테는 생소한 문제가 아니었겠죠? 진성고도 준비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진성고는 1학년 특히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거의 1등급 컷이 70점, 2등급 컷이 50점 그런 식으로 진짜 너무 어려웠고 2학기에서 이번에도 1학기보다는 조금 쉬웠는데 왜냐면 EBS에서 연계를 많이 시켜요. 최강 난이도는 1학기보다는 강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고쟁이 스텝3에서 최고 난이도 이용해서 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읽어보시면 같은 문제라는 걸 인식하실 것 같거든요. 비슷한 꼴 보면서 180 양의 9에 11이었어요. 약간의 변형, 소수 조건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변형입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요거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이엔드 수학과학 학원에서 통합과학하고 생명과학, 뭐 중등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현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되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내신이 진짜 제일 중요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고교에서는 내신이 2015 개정보다 훨씬 중요해졌어요. 일단 뭐 학생들도 내신이 중요하다고 어머니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지를 아직 이제 체감을 못 하실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상위 10개 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5등급제에서 2등급 초반까지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중요한 게 9등급제에서 2등급이면 상위 10%거든요. 총 합쳐가지고 10%만 결국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건데 이게 5등급제로 나눠지다 보면 특히 2등급 표에서 실제 9등급제로 보면 2등급 말부터 4등급 말까지 다 퍼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었을 때는 나는 2등급이다 로고만 보지 이게 퍼센트는 상위냐 중이냐 하위냐 아예 안 봐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나서 방향을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위권은 똑같이 1등급이나 2등급의 극초반까지만 일단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내신이 왜 훨씬 중요하게 되냐면 두 번째로 학생들이 얘기하는 정시 파이터 이게 애초에 성립이 안 돼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뒤에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내용들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고려대하고 경희대에서
이제 이수 과목에 대한 표를 제가 같이 아마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이미 입시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제 지금 이제 고1 이제 예비 고2가 되는 애들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정시에도 수능 60%에 대신 40%를 반영하겠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수능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희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신 10%에 정시 90%의 반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이에 있는 뭐 연대나 고대부터 뭐 중대나 이런 이대 뭐 이런 계열들은 다 내신을 15%에서 많게는 35%까지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내년 4월달에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을 포기를 하면 아무리 수능에서 5, 6등급을 맞아도 갈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가 최선이라는 뜻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예비 고1 겨울 수업 때는 12월 셋째 주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12월 셋째 주에 이제 토요일 날 4시에서 7시, 오후 4시에서 7시에 이제 수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물론 2시간은 수업을 하고 1시간 이제 플리닝, 뭐 테스트 및 문제 풀이, 만약에 문제를 못 풀었으면 남겨서 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할 건데 이때 뭐 단순히 수업만 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이라고 제가 이제 뒤쪽에 넣어놨는데 전공 적합성 자체가 내가 어떤 계열을 갈 거고 아니면 어떤 꿈이 있으면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하고 이제 좀 상담을 해서 큰 틀을 좀 정해 줄 거예요. 뭐 학생이 확보하면 더 좋긴 하지만 그게 상위 10%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더 줄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강사가 내신 대비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학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과목을 선택하는 것 그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서 단순히 내신 대비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도 좀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수행평가의 비율을 다시 뭐 낮춰주긴 한다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이 낮춰지는 대신 결국 중간 기말고사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또 공부를 더 빡세게 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학교에서 탐구 또는 어떤 실험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의 세트를 이제 쓰도록 할 거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제 정해준 과가 있으면 그 과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탐구 주제를 계속 하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우리 과에 들어오려고 이런 준비를 좀 깊이 했구나 이거를 판정을 할 수 있는 게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물화생지 1, 2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없으면 저는 수업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자료 우리 아이들 이번 올해 시험지 한번 풀어보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나와주세요. 네. 자, 여기까지고요.